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 그리고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의연의 회계 문제와 여러 가지 공방들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이게 어디까지 이 논쟁이 계속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좀 분명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의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5월 7일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들을 불러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슷한 기자회견을 16일 전에, 그러니까 4월 22일에 이미 비슷한 기자회견을 한번 대구에서 또 했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시민사회계 인사들하고 언론사에서도 좀 소수의 인사만 참석했다고 하고 당시 내용이 어딘가에 보도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의 큰 주목을 못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 자체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왜 일부러 그렇게 소규모로 한 건지 뭐 그런 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6일 후에 다시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알리고 싶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한 번 더 연 게 아닌가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4월 22일 기자회견 때도 주장했던 내용은 비슷합니다. 지금하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국회 가는 건 상관없다. 근데 위안부 문제 해결한다고 나랑 같이 해놓고 국회로 가는 건 아니다. 라면서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냐. 라면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나를 끝끝내 속이는데 내가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 이걸 말하려면 내가 뭐 우라통이 터진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윤미향 당선인한테 전화로 좋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윤미향 당선인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입후보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잘했다고 하셨어요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 할머니께서는 그거 나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꼰 거다라고 하셨고 아마 그 이후의 상황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할머니께서 윤 당선인한테 전화로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내일 아침에 기자 한 분 데리고 나한테 같이 와라 라고 윤 당선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윤 당선인이 그 이후로 할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나온 거고요. 아마 이제 추정컨대 할머니가 윤 당선인이 기자를 데리고 오면 그 기자도 있는 자리에서 나는 윤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지를 이제 표시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윤 당선인이 오지 않으면서 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히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4월 22일에도 그리고 5월 7일에도 저렇게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직접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 또 그 주변인들의 진술이 서로 좀 엇갈리니까 어느 말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가를 저희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윤미향 당선인이 끝까지 자신과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매진해 주길 원하지 국회로 휙 가버려서 이 문제를 손 놓는 걸 원치 않았다. 뭐 그런 대략적인 맥락은 좀 읽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워서 때렸다기보다는 서운함이 배경이 돼서 때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부모님과 지낼 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부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서운함을 느끼시거나 화를 역정을 내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의연 문제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진중경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이 낡은 운동권 스타일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아니면 뭐 정의연을 비판하는 쪽 그리고 정의연을 감싸는 쪽까지도 지금 회계 장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돈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용수 할머니는 숲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나뭇가지 하나에 지금 매달려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서운함은 서운함이고 근데 그 문제대로 뭐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시민단체 운영, 정의연의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회계적인 문제는 또 그런 별개로 또 그거대로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부하거나 후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뭔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이 있었다면 이제 참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최은미 기자, 지금 이제 개인 계좌 얘기가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얘기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 돈은 본인이 뭔가 부정 축적을 위해서 만든 계좌예요? 아니면
정의원 활동과 관련돼서 만든 돈이에요? 예, 애초부터 계좌예요? 정의원 활동과 관련해서 모금한 계좌였고요. 이게 3건입니다. 2014년 11월에 길원옥 할머니가 유럽에 예. 가는데 이제 이코노미 좌석밖에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비즈니스를 좀 태워드리고 싶어서 모금을 한 거. 예. 2018년은 장례식, 작년 1월도 장례식 모금이었는데요. 이게 개인 명의로 왜 받았냐라는 예. 논란이 있었는데 이 개인 명의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쓰는 걸 제대로 썼다면, 공식적으로 썼다면 별 문제 없다라는 게 정의원 측의 입장입니다. 예. 이와 또 다른 문제는 과연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2010년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에 10억 엔의 일본 지원을 윤미향 당선인이 사전에 알았느냐, 발표 전에 알았느냐 이 점인데 우리 외교부는 또 윤미향 당선인의 말이 맞다고 또 재차 확인해 준 거죠? 네, 처음 이 공식 입장이 나온 게 3일 전인데요. 예. 당시에 그 합의 검토 TF 보고서를 토대로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예.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 같은 입장을 또 한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서 액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예.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서 10억 엔이라는 액수가 나왔는지 대해선 알 길이 없다라는 취지 언급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 좀 무게를 실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현정님,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 가지 이제 의혹과 논란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소모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우리가 좀 사회적인 아젠다로 언론이 계속 다뤄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앞으로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하신 이제 수요 집회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모임을 만들어다고 회계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철저합니다. 저도 몇 가지 모임을 하고 있지만 이 누구 명의로 통장을 만드느냐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정의기억연대는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국고가 매년 한 6억, 7억씩 들어가는 단체고요. 또 모금만 하더라도 뭐 많을 때는 한 12억씩 이렇게 모금이 되는 단체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분들이 왜 들었겠습니까? 이것들 어떻게 보면 할머니를 위해서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예. 써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에 맞게끔 저는 투명한 회계는 반드시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반드시 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